김경률 비대위원 느닷없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는 이번에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출마하지 않는지 못하는지는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만,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입니다. 또한 서울 마포 을선고구를 포함한 4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저런 말을 좀 해석을 하면 저 이번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은 계속 할 겁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결국 불출마한 거죠?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해요. 갑자기 출마한다고 했다가 예. 갑자기 또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게 뭔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본인과 당의 뭐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엔 저러한 김경률 비대위원의 총선 불출마는 총선 승리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경률이 불출마하면 총선 승리를 하나?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런 이유를 댄 것이. 그리고 본인이 마포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김경률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예. 이런 험지에 출마하겠다라고 선당우사의 정신을 발휘한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에 출마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줬거든요. 총선 승리 만세!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불출마가 총선 승리다. 이게 어떠한 등식이 성립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고,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비대위원 사퇴할까 총선 불출마할까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천 논란 때문에 대통령실 공격을 받으니 그러면은 내가 불출마하겠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권과 명분을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 네. 왜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해석이 좀 정반대인데요. 아,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약에 공천권이나 이걸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만두면 안 되죠. 네. 비대위원 내려놓고 공천은 계속 가야지. 왜냐하면 마포를 출마 선언하면서 정청래 잡겠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86 운동권 세력 잡겠다고 한 거고, 지금 뭐 한강벨트에도 전부 다 이른바 이제 운동권 출신인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다 다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싸우라고. 그 일종의 이번 총선의 상징적인 뭐 지역구로 만들어가지고 수도권 선거를 치러보겠다 이런 전략이 있었던 건데, 그 제 선두에 섰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다? 그게 어떻게 한동훈 공천을 위해서예요? 사천 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사천 논란에서 벗어나게 한다? 네.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를 제거하면 그러면은 한동훈이 좀 더 좀 마음 놓고 공천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네. 자, 사천 논란에 휩싸였던 김경률까지도 이제 불출마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천 논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명분이 되는 거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첫째는 지난번 서천에서 오돌오돌 떨게 한 거, 그게 이제 일종의 서열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오찬하고 난 다음에 갈등이 풀리는 듯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딱 동결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한동훈 결정도 인정해줘. 그 대신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도이치모터스 더 뭐 수사할 것도 없다 이런 식의 입장 밝힌 거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공천하고 그리고 비대위원 유지하는 거에서 서로 뭐 일종의 휴전협상을 맺은 거라고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데없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럼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대통령 확실히 위기를 계속 태우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더 이상 아무도 언급하지 마, 이런 메시지가 첫 번째로 주어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한동훈 공천 이거는 윤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 단 동시에 던졌다고 생각해요. 그 일부 후퇴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좀 잘 몰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공천하는 거 봐보세요. 본인이 공천 후보자들 다 정하기 위해서 정말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대표가 들어가가지고 당 기여도를 통해서 공천자를 결정하겠다라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동훈 사람을 챙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 사람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건 봐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밀려날 사람은 아니다라는 게 주변의 평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김경률 비대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질문 받았잖아요. 그럴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 뭐라고요? 뭐 그런 얘기 들은 바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는데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잖아요. 네? 비대위원은 사퇴 안 시켰잖아요. 에이, 김기현 대표, 당대표 지금 물러날 때도 똑같았는데 그때도 좀 총선 불출마하고 당대표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기현 대표가 싫어. 그러니까 당대표도 내려가.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사실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성환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 김성환 평론가님은 한동훈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일부 후퇴한 거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사천 논란의 당사자를 일단 정리한 거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고 명분까지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김경률 출마자를 불출마 선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좀 평가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언급을 해야지. 언급을 안 하는 게 맞죠. 여기서 언급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불출마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본인의 봅시다, 고독한 한번. 결단으로. 비겁하잖아요. 전희영 교수님. 네. 지금 저 김경률 비대위원 손잡고 흔들어준 게 한동훈 1호라고 봐야 돼요. 그 전에 인천 계양을 해서 원희룡 장관 손잡고 뭐 껴안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원희룡이 한동훈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금 막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이기저기 이제 손 들어주잖아요. 그 1호가 김경률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접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아니 근데 김경률 위원의 사천 논란이 본질적인 문제이냐 아니면 김경률 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한 것이 더 영향을 미쳤냐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천 논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고 당대표가 직접 공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하고 갈등을 촉발한 그 김경률이라는 인물이 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했고 결국 공천에 결국은 불출마 선언했다. 저는 이건 김건희 여사한테 완전히 무릎을 또 한 번 꿇은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뭐 김경률 그 비대위원께서 굉장한 명분을 대시는데 제가 이제 마포 그저께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취재하러. 제가 보기에는 당선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거창한 명분을 대고 대통령실과의 적당한 타협, 김건희 여사한테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 것, 요 정도로 지금 정치 생명을 연장한 거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명분을 할 정도로 본인이 정치에 기여한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뭐 필승 카드다 그것도 아니고, 뭐 호남에 출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너무 뭐 본인을 좀 과대 포장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직 뭐 초반이니까 잘 뭐 미리 판단할 수 없지만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정청래 의원한테 밀리는 걸로 나온 조사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요.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발칵 뒤집혔죠. 그것 때문에 아마 뭐 물러나라고 했을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했다가 또 서천 화재 현장에 30분간 벌 세우고 또 용산 대통령실로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 끄떡없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물러났다. 이걸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백운계 정치 1번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아침 각 신문들을 보면서 실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애써서 외면하는 건가 제대로 분석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다 어떻게 봅니까? 저는 아침에 다 들여다보죠. 한겨레만 조금 썼고 나머지는 그냥 뭐 5번은 아니죠. 김경률 비대위원 뭐 불출마하기로.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 그 궁금한 거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자, 이 도화선이 뭐였냐.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었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일단 들어보죠.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뭐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이른바 국정농단에서도 뭐 비아그라다 뭐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저는 감성점을 폭발시켰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사건도 자꾸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 아니 저는 이제 이성적 합리적을 욕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자는 건 지금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네, 저는 디올백 저도 차마 못 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네. 다만 이제 기사로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움짤 뭐 이런 거로 봤는데. 못 보셨어요? 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뭐 숨기기 위해서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드 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요. 자, 저걸 우리는 이거 참 올바른 소리 하네. 그랬겠지만 김건희 씨가 저걸 봤다면 어떻겠어요? 저런 했을 거 아니에요? 사치, 난잡한 사생활, 동영상을 차마 못 보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패널로 나와서도 뭐 말하면은 이거 주변을 두리번 하게 되는데 저러고 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뭐 물러나라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러고 또 벌서고 그랬는데 저게 1월 17일입니다. 그런데 한참 보름 정도 지나서 2월 1일 날 다시 한번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추켜 세우는 발언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재단의 기념관이 종로와 봉화마을, 서울과 김해 두 군데에 지어졌는데요. 두 군데의 평당 건축비가 서울이 평당 2,100만 원입니다. 김해는 1,660만 원입니다. 제가 회계사 생활이 올해로 27년째인데 평당 2,100만 원짜리 건설비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보지 못했고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수관 평론가. 그러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저런 거 하라고 모셔왔다. 계속 고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사퇴했다. 그리고 한동훈은 아무 말이 없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아까 유튜브 하면 사실 전 처음 봤거든요. 네. 거기서 나가서 발언하는 김경률 발언을요. 네. 관심 좀 가져주시지 그거 그랬어요. 그거 다시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보면서 예. 그만둬야 되겠네. 그 생각했어요. 그만둘 수밖에 없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어제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대통령이 KBS 대담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 특히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게 최대 관심사였잖아요. 그러면 7일 날 이걸 방송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서 어떤 입장을 낼지는 모르겠으나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말한 거, 마리 앙뚜아네트는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휴전이었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그 날짜가 이상하게 교묘하게 불출마 선언 날짜하고 맞아떨어졌다. 녹화 날짜하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해서 대통령실 참모 출신 신청자가 뭐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보도하는 매체에 따라서 38명이라 그래요. 참모 출신만. 전부 지금 따뜻한 지역에 가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 지금 공천 신청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전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하필 어제 왜 불출마 선언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 이제 보도한 거 보면은 KBS 담화 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입장 밝혔다고 하잖아요. 밝혔는데 우리가 예상한 바 그대로 국민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미 내용이 다 나와서 돌아다니나요? 전부는 아니지만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한 걸 보면요. 그 재미교포 목사 최재형 씨잖아요. 최재형 씨한테 그 김건희 여사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우면서 집요하게 만남을 시도해 왔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이 사안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면서도 김 여사가 최 씨와의 만남을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어제 녹화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나올 거를 왜 7일 날 방송한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건데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기서 한치도 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문제는 어찌 됐든 간에 계속 살아 있었던 건데 그 국민의힘의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히면은 계속 여론이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이고 그러면 이대로는 선거 못 치릅니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경률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확실히 밟아줘야 된다. 저는 그 메시지가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총선 마감일에 딱 맞춰가지고 대통령실 참모 문제하고 연결이 될 경우에는 훨씬 사안이 폭발력이 커지거든요. 하필이면 그 두 사안이 겹치는 날 김경률이 총선 불출마 선언한 건 그건 우연일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윤 대통령한테 대들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건 좀 감성적인 평가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걸로 보면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영리하다고 했던 건 선거법을 탁 걸면서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일단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대통령이 한 발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서천에 가서 확실하게 위기에 잡아놓고 대통령실로 한번 불러들여서 우리는 같은 방향이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경률 문제는 계속 있기 때문에 김경률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서열이 선다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그시 다시 한번 꽉 하고 밟아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양쪽이 타협을 본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 김건희 여사 건 때문에만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를 했다면 비대위원을 사퇴시켰어야죠. 비대위원으로서 저러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었고 비대위원으로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은 그냥 내비두고 불출마를 선언하도록 어느 정도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저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안 했으면 저는 불출마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천권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형식으로 아마 이 사태가 전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는 거죠. 일단 뭐 빠지 다른 꼴 보기 싫은 거죠. 뭐 근데 거기 뭘 비대위원 어떻게 이겨요? 사퇴하는 것보다도 하여튼지 뭐 이 김경률 씨가 수리시키기 전에 돌아온다 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나요? 네. 운이 아빠님이 수리시키기 전에 돌아온다더니 본인 목이 먼저 왔네. 하하. 그런 의견 주셨고요.